서울의 재개발 구역 한복판. 좁은 골목 사이로 굴착기의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무너져 내리는 낡은 집들과 떠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서 한 할머니가 홀로 서 있습니다. 이름은 윤말순, 올해 68. 평생을 남의 집을 돌보며 살아온 이름 없는 가사도우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무너져가는 동네 한복판에서 묘하게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긴 세월 동안 쌓여온 억울함과 이제는 무언가를 감추고 지켜내야겠다는 결심이 섞여 있었죠. 여러분, 왜 한 늙은 가사도우미의 눈빛에서 그렇게 서늘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걸까요? 그녀가 품은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말수는 젊은 시절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하루도 편히 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눈을 뜨면 부잣집으로 가서 청소기를 돌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고 대문 앞에 쌓인 택배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면 얼어붙은 손으로 세탁기를 돌렸고 여름이면 등에 땀이 흥건히 젖은 채로 음식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며 버텼던 건 단 하나, 아들과 딸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말순의 몸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어갔고 허리는 구부러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거리는 줄어들었고 자식들은 점점 그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죠.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일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회사에서 잘릴 위기예요. 제발 알아서 좀 하세요.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조금 도와줄 수 있겠냐는 기대를 담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더 매정했습니다. 엄마, 저희 시댁에서도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엄마까지 챙겨요? 죄송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이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 무렵 말수는 일하던 집 주인의 서재에서 우연히 한 장의 계약서를 보게 됩니다. 낡은 봉투에 담겨 있던 재개발 보상 계약서. 거기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반지하 방이 재개발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소유권자와의 오래된 약정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보상금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말순의 가슴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애들이 또 날 찾아오겠지. 이번에도 날 엄마가 아니라 돈으로만 볼 거야. 그녀는 서류를 꽉 움켜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거가 시작된 골목길, 먼지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고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청춘을 삼켜버린 반지하 창문은 마지막 햇살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말순, 올해 68. 평생을 남의 집 부엌에서 살던 그녀가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밀을 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그녀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죠. 윤말순이 보상금 계약서를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부엌과 안방에서 살아온 그녀였지만 지금만큼은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반지하 방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이제 곧 사라지고 자신에게 큰 돈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던 것이요. 그러나 그 설렘 뒤에는 두려움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이건 내 마지막 기회니까. 하지만 세상 일이 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자 동네 곳곳에서 보상금이 얼마다, 누구는 얼마 받았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술김에 윤 씨도 보상금 꽤 받는다더라라며 떠벌리기도 했습니다. 그 소문은 결국 말순의 자식들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연락조차 뜸하던 아들이 집 앞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낡은 셔츠 차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평소와 달리 살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바빠서 못 찾아뵀어요. 이제는 자주 올게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모른 척하던 아들이 왜 하필 지금에야 찾아왔을까요? 눈치 빠른 그녀는 곧 눈빛에서 숨겨진 속내를 읽어냈습니다. 아들의 시선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고 결국 그는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이 있던데 보상금 받으신 거 맞죠? 말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곧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무슨 보상금이야. 엄마가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어디 있다고. 아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회사도 어렵고 애들 학원비도 밀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보다 권리를 요구하는 뻔뻔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말수는 차갑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렇지. 또 돈 얘기구나. 며칠 뒤에는 딸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전화 한 통조차 잘하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꽃다발을 사들고 와서 한껏 미소를 지으며 문 앞에 섰습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똑같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 보상금 받으셨다면서요? 사실이죠? 말수는 웃음을 잃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엄마는 가진 게 없어. 그냥 남의 집이라면서 살아왔잖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와서 그래. 딸은 실망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엄마, 우리 힘든 거 알잖아요. 조금만이라도 주시면. 그 순간 말순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단 하나, 돈 때문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자식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브로커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말순의 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계약서 정리 못하시면 저희가 대신해드릴게요. 대신 수수료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그들의 눈빛은 친절을 가장했지만 속내는 노골적으로 보였습니다. 보상금을 빼앗아가려는 속셈이었죠. 말수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무시만 당하고 남의 집 식구처럼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돈마저 다 빼앗기면 나는 도대체 뭐가 남는 거지? 그녀는 손을 떨며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자신이 살아온 모든 세월과 앞으로의 삶을 좌우할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창문 너머로 붉게 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반지하 창문 틈으로 스며든 바람은 차갑고 그녀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내 손으로 지켜야 해. 이번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윤말순의 인생은 더 이상 예전의 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윤말순은 며칠 동안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눈빛,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낯선 브로커들의 방문까지 모두가 자신을 돈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시선이 그녀의 결심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기회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보상금은 며칠 뒤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내밀던 순간 말순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눈동자가 흐려질 정도였죠. 평생 남의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만져보지 못했던 금액이 단번에 적혀 있었습니다. 억 단위라니. 이게 정말 내 돈이란 말인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말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혹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까 싶어 고개를 푹 숙이고는 통장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조차 뒤를 쫓는 듯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행에 돈을 그대로 두는 건 위험하다고 느낀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은행 통장이 가장 안전한 줄 알면서도 자식이나 브로커들이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면 한순간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그래서 말수는 자신만 아는 방식으로 돈을 나누어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부는 현금으로 찾아냈습니다. 무거운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서던 순간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긴장됐습니다. 작은 반지하 방이지만 그 돈을 두고 나니 온 세상이 무겁게 내려앉은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생각 끝에 집 안구석, 낡은 장롱 서랍 밑바닥을 뜯어내어 현금을 숨겨두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오래 일하던 집 주인의 호의로 알게 된 작은 금고 대여 서비스에 맡겼습니다. 은행처럼 드러나지 않고 가족들도 눈치채기 어려운 방법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수시로 전화를 걸어 엄마 뭐 숨기시는 거 있죠? 라며 집요하게 물었고 딸은 가끔 들러 냉장고를 뒤적이며 은근슬쩍 방안을 살폈습니다. 말수는 그럴 때마다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한테 돈이 어디 있겠니? 그냥 고생하며 사는 노인네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 눈동자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죠. 밤마다 말수는 장롱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돈이 욕심 때문일까? 아니야. 이건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거야. 내가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손에 넣은 그 순간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시장에서 마주치는 이웃마저 그녀의 주머니 속을 들여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보상금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돈의 일부는 절대로 남들이 모르게 자신이 원한 곳에 쓰겠다고. 평생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보아온 수많은 늙고 병든 노인들, 도움받을 곳조차 없는 그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 이번만큼은 내가 주인이 될 거야. 내 삶도, 내 돈도. 윤말수는 더 이상 과거에 순박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억대 보상금을 손에 쥔 순간 그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윤말순의 집은 갈수록 어수선해졌습니다. 현관 앞에는 자식들이 놓고 간 과일 박스와 쌀 포대가 쌓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발길에 문고리는 늘 덜컥거렸습니다. 평생 그녀를 찾지 않던 이들이 이제는 마치 제 집 드나들 듯 쉴 새 없이 들락거린 것입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들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형광펜으로 표시한 계산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예요. 회사가 어려워서 대출이 막혔는데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다 살 수 있어요. 그 말 속에는 애절함보다 집요한 집착이 더 크게 배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얘야, 엄마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니? 너도 알잖아. 평생 남의 집에서 일했을 뿐인걸. 하지만 아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돈을 숨겨둔 걸 확신하듯 집안을 두리번거리다 장롱문을 슬그머니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말수는 그 손을 단호히 막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해라. 이건 내 집이야. 엄마를 의심하지 마. 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영수증 뭉치를 들고 와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이혼 절차 밟고 있어요. 아이들 키우려면 정말 돈이 필요해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말순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가 어릴 때 엄마가 밤새 손에 물집 잡히도록 일해서 키워줬지?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를 돈줄로만 보는 거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리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촌 동생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해와 술자리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사업하다 망했어. 들었어? 누나 보상금 받았다며? 우리 형제끼리 그냥 모른 척 할 거야? 그 말에 말수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이가 이제 와서 피를 나눈 핏줄이라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낯선 이들에 둘러싸이는 일을 겪습니다. 퇴근길 좁은 골목에서 덩치 큰 남자 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좋은 말로 할 때 정리하시죠. 저희가 계약서 처리를 도와드리면 아주머니도 편하고 저희도 좋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한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나는 속아도 이제는 당하지 않아. 가세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자들이 비웃으며 사라졌지만 그날 밤 그녀는 한숨조차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말수는 장롱 밑에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돈을 지키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하지만 이걸 지킨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까? 창문 너머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반지하 창문에 부딪히며 작은 물방울로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자신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윤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시 밀어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번만큼은 내 선택을 지켜낼 거야. 그러나 그녀도 몰랐습니다. 이 비밀이 더 큰 파문을 불러올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파문은 자식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녀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윤말수는 장롱 속 봉투를 꺼내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평생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돈을 탐냈습니다. 아들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손을 벌렸고 딸은 이혼 위기를 핑계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심지어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친척들까지 나타나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반지하 방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남의 집에서 살았지 하지만 이 돈만큼은 내 뜻대로 쓰고 싶어.
사실 말순의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남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사도우미 일을 다니면서도 그녀는 늘 동네의 늙은 노인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무거운 짐을 끌며 숨을 헐떡이는 노인, 시장 입구에서 무료 급식소 문이 열리길 줄 서 기다리는 노인, 병원 앞에서 약값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노인들. 그들의 모습은 곧 그녀 자신의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들처럼 버려지겠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노인으로. 그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쿵쿵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보상금 일부는 자신이 아닌 그런 노인들을 위해 쓰기로요. 실제로 그녀는 이미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조차 거의 없는 무료 급식소에 매달 봉투를 보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냥 무명 기부자라는 글자만 적었습니다. 저희 급식소에 최근 몇 달째 큰 기부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덕분에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급식소 봉사자가 밝게 웃으며 말할 때 말수는 속으로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비밀 하지만 그 비밀 덕분에 그녀는 오랜만에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여전히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돈 어디다 숨겼어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쓰실 생각이에요? 말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무도 모르게 쓸 거다.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가 아닐지도 몰라.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돈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딸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숨겨야 돼요? 말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엄마를 필요로 한 게 아니라 돈만 필요로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집은 더욱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말순의 다짐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봉투를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지폐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돈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은 나만의 것이 아니야. 평생 가사도우미로 살아오면서 내가 본 세상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너무나 극명히 갈라져 있었지.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 어느 날 무료 급식소 앞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오늘도 기부자 덕분에 국밥이 풍성하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린 굶었을 거야. 그 말에 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만든다는 사실이 눈물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윤말순 68살. 사람들은 그녀를 돈을 숨긴 고집스러운 노인이라고 비웃었지만 진짜 이유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인생을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위해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야. 비록 자식들이 날 원망한다 해도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다 갈 거다. 그 다짐 속에서 말순의 눈빛은 다시 한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윤말순은 여전히 조용히 기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봉투를 챙겨 급식소로 보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고 자신이 했다는 말도 단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 수 없는 기쁨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낡은 TV를 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뉴스 자막에 이런 문구가 떴습니다. 익명의 기부자 수억 원을 노인복지에 쾌척. 말수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속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체를 밝히지 않은 한 기부자가 최근 몇 달간 꾸준히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노인 무료 급식소와 의료 지원 단체에 기부해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평생 힘들게 살아온 노인들을 위해 쓰이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야, 저거 혹시 윤 아주머니 아니야? 요즘 혼자서 뭐 하는 눈치였잖아. 에이, 설마 그래도 혹시 모르지. 돈 숨겨놨다는 소문도 있었잖아. 말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자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이미 눈빛으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그 기부자 엄마 맞죠? 말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다. 내가 했다. 아들의 목소리는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엄마, 그 많은 돈을 왜 남한테 줘요? 우리 가족이 먼저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딸 역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저도 아이들 키우느라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왜 낯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정말 우리에겐 한 푼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말수는 두 자식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다. 하지만 너희는 엄마를 찾을 때마다 돈 얘기뿐이었지. 엄마가 진짜 필요했던 건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 이번만큼은 엄마 뜻대로 살고 싶었다. 그녀의 말에 전화 너머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진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도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자식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말순에게도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기자들이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혹시 익명의 기부자가 맞으신가요? 라며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의 눈빛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속삭였습니다. 평생 남의 집 살던 윤말순이 그런 일을 했다니 대단하네. 근데 왜 가족한테는 안 쓰고 남한테 줬을까? 그 말에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스쳤던 것이죠. 그날 밤 그녀는 장롱 앞에 앉아 오랫동안 봉투를 바라보다가 남편의 영정을 떠올리듯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내 삶을 내 손으로 선택했어. 늦었지만 후회는 없어. 윤말순의 선택은 결국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식들과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윤말순의 기부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뒤 그녀의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기자들이 문 앞을 지키며 인터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자식들의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들이닥쳐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한테만 돈을 줘요? 딸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미워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안 도와주면서 왜 낯선 사람들을 위해선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들의 눈빛은 분노와 서운함으로 가득했지만 말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다. 하지만 너희는 늘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 엄마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잖니. 순간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아들과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한 노인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부 덕분에 내가 하루 한 끼를 굶지 않게 됐어. 이름 모르는 은인 덕분에 오늘도 살았네. 그 장면은 지역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조용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로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그 노인 말 듣고 처음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말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알았다면 이제라도 엄마를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야 한다.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품에 안기자 말순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TV에 나왔죠? 우리 반에서도 봤어요. 친구들이 우리 할머니 멋지다고 했어요. 그 말에 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미안해요. 말수는 조용히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알면 됐다. 엄마는 늘 너희가 행복하길 바랐어. 돈이 아니어도 그 마음만은 잊지 말아라.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딸의 눈빛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랜 시간 쌓여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혼자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렵다. 평생을 바쳐도 오해와 서운함은 남는구나. 그래도 이제 작은 씨앗은 뿌려진 것 같아.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말수는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씨앗이 잘 자라게 지켜보는 일이다. 나도, 아이들도 조금은 변해야 하겠지. 윤말순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자식들 사이에 남은 골은 깊었지만 동시에 그 골을 메울 작은 다리 하나가 놓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개장을 알리는 빨간 리본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재개발로 사라진 골목 끝, 새로 문을 연 작은 공간의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햇빛밥상 어르신 무료 식당. 윤말수는 종이처럼 가벼운 손으로 가위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손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이 걸린 부엌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동네 어르신들, 봉사자들, 그리고 망설이며 뒤편에 서 있는 아들과 딸이 보였습니다. 숨을 고른 그녀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밥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도 잘 먹고 잘 버텨보시죠. 가위가 칙하고 리본을 잘라내는 순간 작은 박수와 함께 눈물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길고도 9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뉴스가 나간 뒤 브로커들은 더 노골적으로 접근했고 익명성은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말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구청의 주민법률상담 창구를 찾아가 사실관계를 정리했고 무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부신탁을 설정했습니다. 남은 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매달 햇빛밥상과 노인 의료비 지원 계정으로 자동 배분하고 어떤 개인도 임의로 인출할 수 없도록 장치를 걸었습니다. 문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돈은 얘 욕망의 증거가 아니라 내 선택의 증거입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어슬렁대던 낯선 시선들, 쪽문에 꽂혀있던 익명의 쪽지.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구멍가게 주인은 셔터 옆에 CCTV를 설치해 주었고 청년 봉사자들은 밤마다 교대로 식당 주변을 지켰습니다. 아들과 딸도 더 이상 따져 묻기보다 함께 설거지를 하겠다고 조심스레 마음을 보탰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책임으로 증명하는 화해의 연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식당의 첫날 메뉴는 된장국, 김치전, 계란말이, 그리고 따끈한 보리차였습니다. 말순이 국간장을 잡아 돌려넣는 손길은 놀랍도록 단단했습니다. 줄을 선 어르신들이 쟁반을 들고 한 그릇씩 받아갈 때마다 그녀는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 무릎은 괜찮으세요? 박 어르신, 소금은 조금 줄이셔야죠. 누군가는 수저를 들자마자 훌쩍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맛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말에 말순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밥이 입안에서 뜨겁게 퍼지듯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조용히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점심이 한바탕 지나가고 설거지통에 거품이 차오를 때 딸이 불쑥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말순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지. 그래도 사과 뒤에는 습관이, 말 뒤에는 행동이 따라와야 해. 우리 그걸 같이 해보자. 딸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식당 운영비 일부와 본인이 끄는 소액정기 후원 신청서였습니다. 엄마, 이제 제 돈도 여기에 섞이게 해주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말순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대 옆 투명함을 위해 마련한 모금함을 가리켰습니다. 거기다 넣어라. 이곳의 돈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어야 하니까. 그날 저녁 식당 불을 끄고 나오는데 한 노인이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기분을 오늘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오래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작은 전등을 켜고 벽에 붙은 달력을 보았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의료 지원 상담, 둘째 주 토요일 홀몸 어르신 생일상, 셋째 주 월요일 청년 자원봉사 요리 클래스. 그녀는 빈칸을 하나 더 채웠습니다. 첫째 주 금요일 가족 식사. 그 옆에 적었습니다. 미루지 말 것. 밤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낡은 반지하 대신 빛이 잘 드는 작은 임대 아파트로 옮긴 뒤 창틀에는 로즈메리와 대파가 자랐습니다. 물을 주며 말순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내 부엌이 생겼네. 평생 남의 집 양념장에 손을 맞추며 살았지만 오늘은 자신만의 국물 농도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간을 알고 스스로의 리듬으로 끓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작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사회복지사, 법률가, 청년 봉사자, 그리고 몇몇 후원자들이 모였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꺼내놓았습니다. 익명으로 기부하던 시절의 두려움, 보상금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의 방식? 누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후회는 없으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숨기는 건 두려움 때문이었지만 지키는 건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었고 덕분에 제 아이들도 다시 저를 보게 됐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박수를, 누군가는 눈시울을 보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아들과 딸이 양옆을 걸었습니다. 말은 적었고 발자국 소리만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횡단보도 앞 신호가 바뀌는 순간 손주가 뛰어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생일상은 제 친구 할머니 것도 같이 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다리가 저릿하던 예전과 달리 그 웃음은 허리까지 곧게 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윤말순 68.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집에 고용된 손이 아니라 자신과 이웃을 살리는 손이 되었습니다. 숨기던 봉투는 자취를 감췄고 대신 매일 끓는 냄비와 줄지어 놓인 식판이 그녀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돈을 쓰는 방식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저녁바람이 국냄새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주 작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잘 끓였어. 이 향기가 멀리 가면 좋겠네. 그리고 우리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가 같이 끓이면 한 그릇은 언제나 더 나옵니다.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삶이 따뜻한 그릇 위에서 매일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말순 할머니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댁에도 행복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